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선 풍수 신한계 무령설 제34대 정수자 박민찬입니다. 풍수만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김두규 교수도 풍수지리가인가입니다. 제가 오늘 무척 화가 났습니다. 이 풍수지리에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풍수지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화를 났겠습니까? 풍수지리가라는 것이 이거 엄청 중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엉터리를 함으로써 그 중대한 일이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그 중대한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사회나 나라에 다 영향이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 풍수를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하는 문제에 있어서 화가 나는지 계속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강의 때는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이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 간략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병철 회장 돌아가시고 20년이면 자손이 서서히 망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1995년도에 이병철 회장 묘지를 감평하고 나서 그런 결론을 내렸죠. 그런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 사실로 20년 만에 상당한 불행한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풍수질의 영향이었다는 것. 조상이 묘가 좋으면 자손이 잘 되고 묘가 나쁘면 안 된다는 것을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왜 그 태평로 사옥에 있는 그 명당자리를 버리고 왜 망하는 터인 현재 그 서초동 사옥으로 이사를 했는지 꼭 20년 만에 이사를 했더군요. 그리고 그 터를 가서 보니까 정말 또 망하는 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2004년도에 제가 그 서초동 공사 현장 사옥 짓는 공사 현장을 가봤다가 2005년도에 이학수 부회장한테 당시 부회장에게 이런 사실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보낸 바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 얘기를 무시하고 그때 아마 최 무슨 교수라는 사람이 삼성에 풍수 자문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듣고 풍수는 뭐 그렇게 지장을 주는 게 아니다. 풍수는 영향이 안 받는 것이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제 말을 무시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야 뭐 연세가 또 연로하시니까 그렇다고 쳐도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상당히 그 구속 수감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성이 지금 내부적으로는 엄청나게 어렵다는 그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풍수지리학의 영향이었다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학자로서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다시 삼성이 미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가 제시하고 있다는 것. 그 첫째가 뭔가? 이젠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게 되면 사후 묘지를 지금 현재 이병철 회장 묘 옆에 자리 잡았다는데 그 이병철 회장 묘가 안 좋아서 지금 이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옆이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건희 회장 묘지를 생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묘지를 즉시 발복하는 대명당에 우선 선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명당을 활용하게 되면 다시 이재용 부회장이 하는 일, 삼성그룹이 미래가 열리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이제 풍수지리의 위력을 알게 되면 강남의 현재 사옥을 그 명당터로 이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삼성이 크게 발전한다. 이 양택 명당은 양택 명당만큼 발전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고, 또 네 번째는 뭐냐? 이재용 부회장의 사주, 타고난 사주 80% 결정된 운명을 능동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사주팔자에 이렇게 옆에 같이 다닐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여자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숨어있는 여자다. 숨어있는 여자. 그건 뭐겠습니까? 드러내지 않는 몰래 만나는 여자가 되겠죠. 근데 그런 여자라도 부부간에는 성행위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미칩니다. 그래서 이재용 이재용 부회장하고 상생이 되는 궁합, 상생이 되는 그 사주를 궁합을 맞춰가지고 그런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 이렇게 네 가지가 어렵지만 하나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김디구 교수도 풍수지리가인가 주제가 그건데요. 먼저 풍수의 원리와 그 의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쭉 말씀드렸지만 풍수질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거나 또 인간 삶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사 세상사가 우리가 행하고 하는 흥망성쇠 길흉화복이 다 풍수질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연을 활용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에 우리 인간 삶이 있는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알 때는 엄청난 중요한 일이죠. 중대한 위대한 일이 되는 것이고 이걸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사회나 뭐 개인이나 우리 나라를 파괴하는 행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풍수질의 참뜻을 알고 보니까 이와 같이 엄청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풍수지리학입니다. 풍수지리학은 자연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연 활용법. 그래서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에 아주 중요하고 인간사, 세상사 이치가 다 풍수학이다. 풍수학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보니까 풍수학자는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명하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론이 안다 그러면 그 정열적으로 열정적으로 그걸 해야 된다. 왜냐? 다른 사람은 이런 방법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풍수학자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나 나라가 우리 개인이 통하고 망하는 것, 이게 책임이 풍수학자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풍수학을 제대로 알고 할 때는 위대한 일이 되지만 모르고 할 때는 아주 위험한 것이며 개인, 사회, 국가, 인간사, 세상사를 모두 파괴하는 행위가 된다. 저는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냥 애들 장난에 아니면 말고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풍수가들이 대개 다 그런 식입니다. 그냥 아니면 말고 틀려도 그만이고 이게 이런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불법 행위보다도 더 위험한 짓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풍수학자라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대학마다 평생교육원, 사회교육원에 풍수지리학을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들도 많고 또 각 학원이나 이런 데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각 기관도 있고 그런데요. 이 박사도 많아요. 풍수지리 박사. 그런데 제가 아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풍수지리 박사라는 사람이 풍수의 근원, 원리, 그 이치를 모르고 한다는 겁니다. 박사라는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교수, 자기가 나름대로 풍수에, 정말, 교수다, 가르치는 사람이다 할 정도면은요, 지금 뭘 얘기해야 되느냐면은, 운을 말해야 됩니다. 풍수지리의 결론이
운을 결정하는, 운명을 결정하는 때문에 운명을 말아야 돼요. 길흉화법 흥망성쇠 운명을 말아야 됩니다. 그거 운명 말하는 사람 누굽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금 우리 개인이나 기업이나 나라에 그 운을 갖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교수나 박사라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은 우리나라 국운을 말해야 됩니다. 국운이 어떻게 되어 있다. 국운이 용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그 방법론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저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이 운을 말하고 국운을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 근원을 알면 그렇게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게 다 풍수학자의 책임이다라고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제가 오늘 김두구 교수라는 사람한테 공격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뭐냐? 그 양반이 그 조선일보 격주간으로 조선일보에 칼럼을 쓰죠. 자, 지난 7월 15일자 칼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이쪽도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조선일보 7월 15일자 풍수가 의존하다 몰락한 저우슝캉 중국 사람이에요. 박 전 대통령이 오버테는 깔다 이렇게 제목이 그겁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너무너무 어이가 없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오프라인으로다가 이제 기사가 나간 거. 요거는 온라인으로 나간 겁니다. 온라인으로. 네. 온라인 또 조선일보에서 나간 겁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이 풍수가가 이 모양인지를. 지금요, 저우융캉이라는 사람은 이제 중국의 정치국 상무위원이랍니다. 정치국 상무위원이면은 중국의 7번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7번째. 그런데 이 사람도 그 풍수지리가를 알게 돼가지고 이 풍수지리가의 말만 듣고 움직인 겁니다. 움직이면서 이 사람에게 모든 정보를 다 준 거예요. 중국의 정보를, 중요한 것을 정보를 주다 보니까 이게 이제 위법이 돼가지고 이제 잡혀 들어가게 되고 풍수로 인해서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이 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속되고 모든 재산 다 몰수당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행은 영세교 교주 최태민에서 비롯한다. 최태민은 박근혜에게 육여사 뒤를 이을 지도자, 한국에는 아시아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끊임없이 예언하고 세뇌시켰다. 그러니까 최태민의 이게 세뇌되다 보니까 그 말을 듣고 결국은 최태민의 딸 최순실이 최순실의 우지좌우하면서 최순실에게 중국의 정치국 상무위원 같이 이제 다 밝혀진 거 아닙니까? 국정농단을 돼가지고 지금 뭐 구속이 돼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중국 사회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 풍수가에 의해서 영세 교주도 풍수가라는 겁니다. 여기 읽어보면 그가 부모와 자신을 위해 잡은 몇자리를 답사하다 보면 허투루 정한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광인이 아니라 나름의 내공을 보여준다. 흔히 최태민을 하찮은 사이비로 치부하지만 풍수학인의 눈에는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 그가 부모가 자신을 위해 몇자리를 답사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 양반도
영세교 교주지만 풍수학으로도 일가견이 있다. 그러니까 풍수학자의 말을 듣고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몰락당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풍수지리학은 미래 예측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을 내줘야 됩니다. 왜 잘못됐는가? 풍수지리학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대할 문제를 김두규 교수는 별거 아닌 거 마냥 그냥 무슨 얘기냐면은요. 그러니까 풍수가에게 수모를 겪었다는 그런 논조고 풍수를 남의 말하듯 했다는 얘기입니다. 풍수지리 연구가가 학교사 뭐 여기에 칼럼 쓸 정도라면은 정확히 풍수를 예측해가지고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본인이 풍수가이면서 풍수를 실용할 꼴이 됐다 이겁니다. 풍수를 실용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것을 풍수지리가의 말을 이렇게 듣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풍수지리는 미래 예측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이 났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야 되는데 남의 말 하듯 했다는 얘기죠. 풍수지리가가 자기가 하고 있는 풍수학문을 실용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본인이 자신을. 제가 볼 때는 너무 어이가 없는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더라도 지난번에도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습니다. 이 풍수지리 학자 김두규 뿐만 아니라 최창조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최창조 교수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지금까지 뭐 책이니 뭐 어떤 신문에 나온 거, 그 사람 말하는 거, 이걸 다 제가 근거를 제시해가면서 조목조목 다 얘기한 적 있죠. 그런 사람들이 풍수지리가를 하려니까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두규, 최창조 이런 풍수가들에 의해서 풍수를 왜곡시키게 됨으로써 그 구분의 지장이 많고 국민에게는 큰 죄를 짓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풍수지리가 흥하고 망하는 것. 그 결정하는 학문이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왜곡해서 엉터리로다가 하게 되면 이렇게 조선일보에 기사를 낼 정도의 학자라고 알려지게 되면 그 사람 말을 인정합니다. 그런 큰 언론사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일반인들은 그걸 모르니까 감을 못 잡아요. 그러나 저는 명백하게 알겠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자기 일도 아니고 자기 집안 망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나아가 기업이나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이게 큰 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그룹이 풍수지리에 의해서 그런 나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2005년도에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학수 부회장에다 보냈는데 당시에 최 교수라는 사람이 삼성의 풍수를 조언했다고 합니다. 자문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한 얘기를 이거는 무시해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삼성그룹이 계속 제 얘기대로 적어될 때는 누구 책임입니까? 그게? 풍수지리가 책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더 나아가서 최창조, 김두규 이런 사람도 풍수지리의 원래 기본 상식도 없이 하는데 우리나라의 풍수가들이 또 얼마나 더 잘 알겠어요. 알면은.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옛말에 이런 얘기 있죠. 설무당은 한 사람만 잡지만 서투른 풍수쟁이는 집안 망친다고 그랬어요. 응? 설무당보다 서투른 풍수쟁이가 얼마큼 더 위험한 짓인 줄 아십니까?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예요. 이게 말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우리나라 풍수가들이 정확히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못 봤어요. 풍수라는 것은 병원에는요
각 부위별로 의사가 있어요. 근데 풍수는 그렇게 부위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음택풍수, 양택풍수로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풍수지리학은 모든 걸 다 그 원리를 알고 과정을 알고 결론을 내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파생이 돼서 어떻게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것까지도 다 그거를 과학적으로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풍수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청령 500호 여러분 많은 얘기 들었죠. 그러면 풍수가가 다 보는 방법이 틀리면 음택, 양택이 틀리다 그러면 좌청령 보는 풍수가가 따로 있어야 되고 우백호 보는 풍수가 따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주작 보는 풍수가 따로 있어야 되고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무식한. 그리고 요즘에 풍수가들이 또 다우닝이라는 거, 또 수맥 측정기 있죠. 이런 걸 가지고 다니면서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풍수에 상식이 없는 짓이에요. 풍수에 기본이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무슨 몇 자를 잡는다 그러고 물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거 참 상식 밖의 얘기입니다. 풍수지리는요 그 형상에 따라서 그 되어 있고 어떻게 되고 어느 곳에 정혈이라는 거를 이미 가서 산에 가서 보면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눈으로 봐도 되는 겁니다. 봐도. 그러면 그게 정혈인지 아닌지 알아요. 그런데 그놈의 수맥 측정기 가지고 다니는 거의 다 그걸 가지고 다니네. 그만큼 풍수지리가 엉터리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풍수지리가들한테 정말 제발 그런데 이 사람들이 풍수지리가가 얼마만큼 영향을 받는지를 모르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제가 지금 말한 대로 하고 망하는 거는 너 책임이다. 당신 책임이다. 그러면 함부로 못합니다. 양심상도 못해요. 왜냐? 그 죄를 다 얻다 지려고 그런 행위랍니까? 근데 그 자체를 모르니까 모두 풍수지리가라고 하는 겁니다. 최창조나 김득이나 똑같이, 어이가 없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풍수지리의 기본 상식 원리도 모르고 하고 있으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중대한 걸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지. 그리고요, 제가 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전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있는 사람, 제가 하는 말에 어떤 이유가 있거나 뭐 잘못된 말이 있으면은 찾아오세요. 그리고 제가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은 공개 석상에서 얘기를 하자고. 공개된 석상에 우리 국민이 보는 앞에서 그게 공평해요. 언제든지 저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잘못됐다든가 풍수를 하는 말에 대한 전 책임질 테니까 언제든지 이의가 있으면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풍수를 연구해 보니까 풍수란 인류 최초, 최대, 최후의 인간 기초학문으로 밝혀졌습니다. 인간이 기초학문이 풍수지리라는, 인간이 태어나서 원하는 게 뭡니까? 부와 명예, 화목, 건강입니다. 부자고 싶고 명예하고 싶고 화목하고 건강하고 싶은 거예요. 인류의 모든 사람은 이걸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연의 속에, 자연의 이치에서 이것을 얻게 할 수 있는 게 풍수지리학입니다. 얻게 할 수 있는 게 풍수지리 자연 활용법이에요. 그러면 자연을 활용해서 이것을 네 가지를 얻을 수 있다면 전 세계가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 풍수지리학이라는 것은 인류 최초, 최대, 최후의 학문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 연구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말입니다. 이런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고
숫자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숫자는 많아. 그러니까 저 하나를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대요. 뭐 저 뜬구름 잡는 얘기니 뭐 무식하니 뭐 함부로 말을 한다는 둥. 아니 제 앞에서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얘기를. 제발 저한테 좀 찾아와서. 근데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참 아마 수십 번도 더 거론했습니다. 떳떳하게 저한테 뭐가 틀렸는지 와서 얘기한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요즘은 숫자 많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법이야. 세상이. 예? 숫자 많고. 그리고 교수, 박사라는 사람들을 인정을 더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저는 아무 명칭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말은 그렇게 실감나게 듣질 않아요.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말은 더 신뢰해요. 아니, 최정조 교수나, 누구야, 김대기 교수. 응? 아마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그 사람 말하고 저하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부터 인정하게 될 겁니다. 논리를 계속 듣다면은, 누가 진실적이고, 누가 정설로 진리를 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를 모르는 상태에서 저를 비방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객관적으로 보는 거는, 박민찬 풍수가가 엉터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연구한 게 또 이게 사용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발 제가 이 연구한 거, 이거를, 돋보이게 하질 못할 망정 지장을 주게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